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주식 투자 사기, 투자금 편취, 지인 투자 사기, 사기죄 고소 대응과 같은 키워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주식 고수라서 대신 투자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말을 믿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을 통한 투자 사기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금전거래처럼 보이다가 결국 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대부분 지인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오랜 지인 등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투자 구조나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직접 투자한다, 투자 경험이 많다,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돈을 빌려가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차용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설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투자가 실패했을 뿐 사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투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투자금을 받아 실제 투자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 내역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투자금 송금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기록, 투자 설명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주겠다, 수익을 나눠주겠다와 같은 표현이 남아있다면 이는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와 투자 여부가 확인됩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된 금전 거래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계약이나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투자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사기 여부와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